자, 철험회.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철험회가 어떻게 출발을 했는지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도대체 철험회가 왜, 뭔데 이렇게 시작이 됐을까? 철험회는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민주당 내 초선 의원의 모임이다. 최강욱 의원이 2026년 6월 검찰의 민주적 개혁을 표방하며 검찰 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 관련 공부를 위해 만든 모임으로 정식 명칭은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철험회이며 국회 의원 연구단체로 등록한 이름은 국회 공정사회 포럼이다.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보는 그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철험회. 근데 왜 철험회예요, 이름이? 공정사회 포럼이. 뭐 명칭의 취지가 누구처럼은 되자, 누구처럼은 되지 말자 뭐 그런 거라고 하는데. 아, 철험회처럼은 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도대체 그럼 철험회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창립 멤버라고 지목이 되는 사람은 최강욱, 김남국, 김승원, 김용민, 황운하, 이탄희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6명이군요. 예, 그 정도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아, 저 사진 나옵니다. 후에 이제 가세한 사람들이 민형배, 문정복, 윤영덕, 유정주, 장경태, 홍정민, 이수진, 동작을 이수진, 최혜영, 양정숙, 그다음에 양이원영, 한준호, MBC, 박영순, 강민정, 박상혁, 그리고 김우겸, 민병덕. 아, 김우겸은 창립 멤버는 아니었네요. 네.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검찰에 대한 정말 철천지 원수가 진 것처럼 막 검찰을 비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말로 검찰 조직에서 일을 엘리트? 아니. 검찰의 에이스. 검찰의 에이스로서 일을 열심히 해서 그 조직의 문제점을 잘 알아서 이렇게 검찰 개혁을 얘기를 하는 건가? 혹은 정말 검찰한테 엄청나게 탄압을 당해서 그래서 정말 검찰에게 이 검찰은 대한민국의 진짜 암적 존재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계속 개혁을 하자 그러나 저희가 몇몇 분들의 양력을 좀 뽑아봤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정리해놓은 거 한번 보여주실까요? 지금 총 아까 6명에 14명에 총 22명입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분들인데요. 최강욱 의원은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연선 26기입니다. 군 법무관 출신이죠. 창립자시고. 그런데 기존에 전과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국 아들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재판, 그다음에 채널A 기자 무고 사건, 이동재 기자 무고 사건. 그거 때문에 3건 이제 재판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검찰 수사 받는 국회의원이 검찰 수사권 뭐 박탈하다 이런 말 하는 거는 이해 충돌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김승원 경기 수원갑. 이번 판사 출신이죠. 네. 서울대 공법학과를 나오고 연선 28기입니다. 수원지법 판사를 했었고요. 전과가 없습니다. 이탄희 용인 정지역구고 1978년생. 여기는 학벌이 상당히 좋아요. 서울대 법대, 서울중앙지법 판사 전과 없습니다. 김남국 의원 1982년생 중앙대 행정학과를 나왔고 전남대 로스쿨 1기입니다. 김남국 의원도 전과가 없습니다. 안산이죠, 안산 김남국 의원. 안산이 빠졌습니다. 안산이 빠졌습니다. 안산 죄송합니다. 엄청 화내겠다. 화내시겠네요. 안산. 안산 단원갑으로 바로 잡습니다. 자, 다음 거 볼까요? 황운하 대전 중구가 지역구고요. 경찰대 1기입니다. 울산지방청장을 했고 지금 선거 개입 재판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건이 있습니다. 김용민, 남양주, 병, 한양대 법학과, 연선 35기, 전과 없습니다. 자, 이제부터 전과가 좀 나옵니다. 강민정 의원, 서울대 역사교육과 전교조 출신입니다. 그래서 징역 1년을 그때 받아서 전과 1범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교조 저 TO로 비례 아마 3번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김희겸 씨 비례로 들어갔는데 저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었던 거는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저기 그거예요. 저기 미문화원 방화 사건. 미문화원 방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성격이 어떤 성장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 다음번 게 있던가요? 민병덕 서울대 정치학과 연수원 그다음에 집행유예 1년 전과 1번 여기도
집시법 위반으로 제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이원영 의원. 저기는 서강대 생물학과를 나왔는데 고리 월성 그 원전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그 폐쇄해야 된다. 네. 이 운동을 엄청나게 강하게 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저 환경 관련 시위들을 엄청나게 많이 했었더라고요. 근데 특이하게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2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단 전과 1번. 자, 이수진 씨는 판사 출신입니다. 취권 이수진. 네네. 취권 이수진 전과 없습니다. 윤영덕 광주 동남갑 의원인데 조선대 총학생회장 출신입니다. 집시법 위반, 그다음에 화염병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5년을 받아서 전과 1범이 있고요. 그다음에 음주운전 벌금도 100만 원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면 그리고 또 판사 출신이 많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는 좀 전과자가 많고 패턴이 보여요. 전과 있는 사람들은 비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운동권들이 그 운동권 그 경력으로 민주당에 이제 비례로 해서 들어간 거고 또 지역구 있는 사람들은 지금 전부 대전 황운하 그다음에 조선대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것만 하면은 대전 황운하 의원하고 아까 조선대 총학생회장 누구였죠? 누구 그 윤영덕 윤영덕 빼고 나머지는 다 경기도예요. 지역구가. 그러면은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에 총선을 치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경기도지사와로부터 많은 후원과 지금 방송하다가 제 생각이 났는데 이게 후원 같은 것들 많이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저런 뭐 돈으로 무슨 후원금을 내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편의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죠. 지역에 도와준다. 왜냐하면 초선 의원이 정치 초년생이 지역구에 출마를 했어요. 그런데 경기도지사가 같은 지역구 같은 당 소속의 경기도지사가 버티고 있어요. 음으로 양으로. 그렇죠.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 이 철험회라는 게 외양은 검찰 개혁 검수완박하고 있지만 또 동시에 이재명의 친위대 역할을 할 수도 있는 네트워크가 지금 저기 보여주시는 걸 보다 보니 정가 뭐 이거 가지고 만든 건데 그게 느낌이 오네요. 저거를 철험회 멤버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실제로 검찰에서 수사를 했었던 사람은 없어요. 검사는 없어요. 검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검사는 없고 군 법무관 출신인 저 최강욱 의원은 군 법무관이었으니까. 근데 그것도 어쨌든 사실은 법무관과 차이가 크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판사. 판사면은 사실은 검사의 세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이렇게 검사 입장에서 보긴 힘들거든요. 반대로 이제 판사들이 검사를 무시하죠. 무식하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쫙 해보니까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판사 출신이 많고 의외로 검사 출신은 드물고 그다음에 또 전과자 출신이 많고 그리고 경기도가 많고 경기도 출신 초선. 오늘 저희가 표로 안 만든 분들 중에 그 저기 문정복이라고도 있어요. 문정복 여기도 경기 화성 출신이고 경기 시흥시 출신이에요. 여자분. 씨가 초선이에요? 초선이었어요. 거의 뭐 엄청난 것 같아요. 당직자 생활을 워낙 오래 해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풍채 좋으신 그 문정복 의원 또 보니까 경기 시향이고 그다음에 홍정민 의원 78년생 홍정민도 보면은 경기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경기도예요. 그리고 한준호 의원 MBC 아나운서 출신 여기도 경기 고향이고 그리고 박상영 한양대 운동권 출신 변호사 박상혁 씨도 경기 김포을이에요. 정말 이제 경기도 지역에서 경기도 사람들이 정말 많네요. 경기에서 나온 초선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치하려면 여러 가지 필요하잖아요. 물적 지원도 필요하고 심적 지원도 필요하고 그리고 돈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모를 거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경기도지사가 그때 이재명 의원이었고 그리고 또 이재명 주변에는 이제 대장동도 있고 수익이 막 나고 있을 때였고 참 여러 가지로 의문이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저는 왜 경기도 출신 의원들이
지역구원들이 이재명 주의로 이렇게 꽉 포진해 있는지. 네. 그것도 정말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고요. 네. 저는 또 하나 드는 그 궁금함은 우리 신동훈 차장이 풀어줄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도대체 황운하라는 사람의 마음속이 굉장히 궁금한데 우리 신 차장은 옛날 사회부에 있을 때 황운하 서장, 예. 황운하 뭐 황운하 과장이나 과장, 황운하 서장 시절에는 통화만 해봤었고 네. 황운하 과장 시절에는 이제 직접 제가 경찰 기자를 할 때 봤었고. 어땠어요? 경찰대 일기는 사실은 경찰에서는 굉장히 그렇습니다. 뭐 그야말로 엘리트이자 에이스였던 사람들이잖아요. 경찰의 에이스, 경찰대 일기로서 이제 사실은 경찰대가 야심차게 출범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들을 영감님 하면서 하는 거에 대해서 나이 수많은 뭐 20년, 30년 된 경찰들이 새파란 검사한테 가서 영감님 하는 것, 심지어 여검사한테도 영감님이라고 하고 그런 것들을 뭐 굴욕적으로 느꼈나 봐요. 그래서 경대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상징적입니다. 파리학번들 경찰대 일기 드디어 이제 나와가지고 경대 일기들은 군대도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젊은 나이에 20대 후반에 그러니까 경위 달고 현장에 나온 거고 그 경대 일기라고 해서 정말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났을 때는 이미 이제 그 형사 과장 이렇게 1선서 과장이었는데 조금 다른 과장들하고 달랐습니다. 아, 어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큰 사건을 하고 나면은 당시 이제 한 10여 명 정도 경찰서 기자들이 그때는 인터넷 언론도 없을 때여가지고 그러니까 경찰서에 출입하는 기자들하고 서장과 이렇게 그 간담회를 하고 이제 식사 같은 자리를 할 때 보통 과장들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 황운하 과장은 거의 안 빼놓고 나왔던 것 같고 그 서장들도 황운하 당시 과장은 조금 챙겼어요. 우리 경대 일기. 우리 에이스. 우리 경찰 조직의 에이스. 우리 경찰 조직을 이제 앞으로 미래는 이런 경대생들이 실제 그런 말 들었습니다. 경대 출신들이 앞으로 성장해서 올라가게 되면은 경찰의 위상도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그 자리 사석이었지만 그 자리에서 황운하 사장은 계속 검사들 욕을 해요. 검사가 얼마나 불합리하고 검찰 때문에 경찰이 얼마나 사실은 이제 안 해도 되는 일을 많이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컴플렉스 같은 게 있는 거 아닌가. 본인도 뭐 경대 일기고 실제로는 경대생들 중에서 경대 출신들 중에서는 사법고시 봐가지고 옷 벗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경찰하면서 사법고시 봐서 저기 로스쿨 가고 뭐 이런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받았던 인상은 그거였고 대신에 이제 기자들한테 그 공개적으로 자기 이름 걸고 일종의 이제 사실은 뭐 기사를 쓰다 보면 검찰의 문제점 뭐 이런 걸 코멘트하고 근데 검찰 수사 문제 있을 때 코멘트하는 기사들을 쓰잖아요. 그럼 경찰 관계자들한테 코멘트를 해달라고 그러면은 말은 해주지만 내 이름 나가면 안 돼. 다 몸을 차리는구나. 내가 이런 말 했다고 절대 얘기하면 안 돼. 이런데 그래서 이제 경찰 관계자는 이렇게 나가는데 그렇습니다. 저분은 이름 나왔대. 그래서 사실 여러분 찾아보시면은 황운하 씨는 그 각종 사회면 기사에 검찰을 비판하거나 뭐 수사 발표를 하거나 이런 발언하는데 기사에 정말 많이 코멘트가 됩니다. 기자들이 키워줬네. 기자들이 키운 거네. 아니 10명을 전화해서 멘트를 달라고 하는데 다들 내 이름 쓰지 마 그러는데 저분은 써도 돼요.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언론의 속성을 잘 아는 거죠. 악명이라도 유명해지면 더 이상 못 건드린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황운하라는 하나의 인물이 만들어졌고 저기 울산 가서 정말 수사하고 하명 수사라고 하는 그 논란된 수사 울산 뭐 선거법 위반 수사를 하고 그 수사가 문제가 되고 있을 때 경찰청에 사표 딱 내고 바로 대전 유성에 공천받아 출마하죠. 맞습니다. 그때도 문제가 많았어요. 맞습니다. 공직자 신분을 유지하면서 출마한 것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 황운하 의원을 보면 저는 정말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됐던 게 경찰 출신인데 왜 이렇게 수사하는 거에 대해서 민감한가. 결국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이기 때문에 이 수사를 깡패 수사를 마약 수사를 혹은 정치 관련 수사를 경찰이 하건 검찰이 하건 오히려 효율성 문제를 지적하는 이런 상황으로 가면은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분은 그렇게 유난히도 검찰이 수사하는 거에 대해서 특히 마약 수사하는 거 깡패 수사하는 거를 이렇게 진저리를 내나 하는 느낌이 저는 많이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 국민 입장에서는 경찰이 잡든
검찰이 잡든 상관없거든요. 네. 누가 잡든 잘 잡으면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한동훈 장관도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하는 말이 그거였습니다. 검수완박 가지고. 아니 도대체 검찰이 깡패 잡고 조폭 잡고 마약범 잡겠다는데 네. 왜 그걸 못하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그걸 가지고서 이제 걸어서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경대 일기라는 상징성 때문에 네. 계속 검찰과 각을 세우면서 본인은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뭐랄까 그 관성의 극단에 있는 게 지금의 검수완박이고 네. 철험해온 거고 거기에 최강욱이라는 또 군 법무관 출신의 네. 최강욱을 만나면서 네. 이게 이렇게 커진 것 같습니다. 네.